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퍼지 페이퍼, 혹시 퍼지댐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짱이다. 이거 대박. 필드 현장에서 주로 우리가 갭퍼지나 통퍼지나 이런 다양한 퍼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퍼지 효율을 조금 높이고 필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퍼지 페이퍼를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논 줄 아니?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손선생 용접교실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퍼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이 물어보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실무 이론이었지만 조금 이론 느낌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퍼지를 우선 하는 이유는 보통은 저희가 학원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로 퍼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한 뜻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스테인 레스 스틸의 합성으로 녹이나 부식이 잘 생기지 않는 강철이라는 뜻인데 이 녹이나 부식이 생기지 않는 강철을 왜 퍼지라는 것을 하느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면 크롬이 12% 이상 함유된 강을 합금강을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부식이 되지 않는 이유 보통 표면에 녹이나 산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테인리스 파이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 용접을 많이 하니까 이 파이프 같은 경우는 표면에 크롬 산화물이 보호피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CR2O3라고 해서 크롬 산화물이 보호피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산화물로 인해서 보통은 녹이나 부식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산화물은 보통은 아주 얇은 구간에서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제 산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얇은 구간을 유지하는 게 이 퍼지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온도는 보통 2000도 이상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용접을 함으로써 크롬과 산소가 만나게 됩니다. 이 크롬과 산소가 만남으로써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표면에 있는 크롬 산화물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뜻이죠. 이 두께가 두꺼워짐으로써 산화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이 두께가 두꺼워짐으로써 버티지 못하고 방리된다고 하죠. 방리되어가지고 이 샘물 안으로 용융지 안으로 형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퍼지를 왜 하냐 이거야.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퍼지를 하는 이유가 표면 피막을 얇은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과 밖으로 알곤가스나 이 브랄선 가스가 산소와 만나지 않게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크롬 산화물 표면 피막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퍼지가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퍼지라는 것은 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이다 하는 뜻이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용접부로 나오는 알곤가스, 그 다음에 퍼지 가스로 나오는 이 알곤가스나 이런 질소가스들이 산소를 차단해 줌으로써 크롬 산화물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그러므로 이제 퍼지를 함으로써 산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이론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뭐 재미는 없지만 뭐 또 질문이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통퍼지와 갭퍼지 사실 소제목으로는 퍼지의 종류인데 이 퍼지의 종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퍼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퍼지 페이퍼에 의한 퍼지라는 게 있습니다. 퍼지 페이퍼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퍼지 페이퍼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용접 검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비파계 검사 용접 검사에는 NT라는 검사가 또 있어요. 수학 검사 우리 조선소나 이런 데 가면 하이드로 테스트래요. 압력 검사를 하죠. 우리 용접 자격증 따거나 뭐 용접 기능장 이런 시험 치면 또 이 구조물에 압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압이 니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검사들을 압력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이드로 테스트라고도 하고 현장에서 이 말 그대로 수압이니까 뭘 집어넣어요? 압력과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배관 용접을 하고 나서 끝이 나고 나서 용접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보내야 될 수송해야 될 물건을 버틸 수 있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지 수압 테스트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용접이 끝나고 나서 물이 들어갔죠. 용접이 끝나고 나면 물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그럼 뜬금없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퍼지 페이퍼 얘기하면서 그런 내용을 왜 얘기했냐? 여기서 퍼지 페이퍼라는 거는 물에 녹는 종이를 얘기합니다. 한지 같은. 그래서 이 퍼지를 하기 위해서 방법이 제한적일 때 퍼지 페이퍼를 이용한 퍼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퍼지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배관이 있어요. 이쪽은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구간이에요. 이 라인이 이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구간이에요. 실제로는. 그럼 이 용접을 하기 이전에 우리 개퍼지처럼 이 중간은 열려 있잖아요. 아직 조인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주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주입에서 중요한 게 뭐죠? 밀봉이죠. 밀봉에서 주입을 하는데 이쪽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라인을 다 따라가서 벤트를 어디에 해야 될지, 중간에 이 라인이 지간이 어디에 빠져 있을지, 라인이 어떻게 빠져 있을지, 이래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구간이야. 그래서 이쪽은 확인을 하기에는 힘든 구간이란 말이야. 그리고 라인도 길고, 이럴 때는 또 개퍼지를 할 수 있는 또 조건은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제 퍼지 페이퍼를 쓰는데, 이 퍼지 페이퍼를 이제 만드는 법과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조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우선에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100A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준비했고, 요게 지금 뭐냐면 이제 퍼지 페이퍼라는 겁니다. 퍼지 페이퍼는 실제로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이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기성품으로 퍼지댐이나 퍼지 페이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즈별로, 구경별로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볼펜, 가위, 딱풀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크게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프를 종이에 대는데 이 종이에 댈 때도 딱 맞춰서 자르는 것보다 우선에 이 파이프의 외경 크기로 한번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 외경 크기로 그린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붙는 면적이죠. 붙는 면적을 이건 어차피 밖에 붙을 거기 때문에 굳이 예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인치가 조금 있는 배관 같은 경우는 소형이라도 이렇게 하지만 아주 이렇게 작은 스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종이를 구겨서 넣기도 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동그랗게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나머지를 길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우리 이렇게 종이 오리는 거 한번 해보셨죠? 너무 이렇게 막 예쁘게 안 잘라도 되고, 그러면 좀 대충 그리다 보니까 좀 크게 잘렸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제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그 다음에 벤트를 하실 것 같으면 이런데 이제 벤트 구멍을 이렇게 미리 뚫어놔도 되고, 하고 나서 뚫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벤트 구멍을 이렇게 뚫고 나서 이제 보입니까? 구멍 뚫은 거. 이제 이 설치되는 부위가 설치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 했을 때 모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저렇게 누가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른 거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퍼지 페이퍼의 원리를 이해하고 방법만 알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식이 또 다르다고 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을 또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좋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풀이나 딱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닿는 부위에 이렇게 풀을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지금 풀이 너무 좀 그거 돼가지고 일단 바른다는 것만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풀이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물풀 같은 거 좋아요, 물풀. 자, 이런 식으로 풀을 발라주고 이제 이 풀을 바른 부위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풀을 바르게 되면 이렇게 세워서 파이프 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이프 안에 넣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자세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보이십니까? 요렇게 퍼지 페이퍼가 배관 안에서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막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혹은 벤트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고 요게 이제 퍼지 페이퍼인데 영상을 보시면 퍼지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 설명드려요. 이 종이가 이 퍼지 페이퍼가 왜 이 용도가 뭐냐면 지금 물이거든요. 물. 이 종이 자체가 이렇게 물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녹는 용도예요. 녹는 용도. 나중에 이 하이드로 테스트나 영상으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지금 벌써 녹아서 없어졌어요. 보시면. 영상으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이미 이제 못 잡아요. 없어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 배관료를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 배관 용접이 이제 끝나고 나서 품질 검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이드로 테스트나 수학 검사, NT 수학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수학 검사 때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이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퍼지 페이퍼가 이제 물에 의해서 녹고 제거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퍼지 페이퍼를 설치한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제 퍼지 페이퍼 설치할 때 이런 방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